You're down here and you look up and you don't think about it too much, but space exploration changes your perception. And it allows us to see things that we should have seen a long time ago. We have serious problems. We've got this under control. You're a bunch of boys. You don't have anything under control.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바로 녹음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말이 너무 쑥스럽네요. 돌아왔죠. 여러분들이 돌아왔죠. 1부를 듣고 2부도 들어야겠다 해서 돌아오신 분들이 2부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 2부만 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감사한 분들이네요. 돌아오시고. 그럼요. 딴 얘기지만 요즘 저희가 팟빵을 거의 관리를 잘 못하는데 거기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정한 적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팟빵 담당자시잖아요. 제가 댓글을 달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놓아버렸죠. 네네. 근데 요즘도 아주 가끔가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데미안 샤젤 감독은 네, 라라랜드와 위플래시에 이어서 장편 영화를 찍었습니다. 퍼스트맨. 네, 굉장히 국내에서 인기가 많고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이젠 세계 무대에서 노는 사람이 되었죠. 아무튼 근데 이 퍼스트맨도 국내에서 유난히 흥행이 그나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주요 개봉 국가 중에서 박스오피스 1위 한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었다고 그 얘기를 봤습니다. 저는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또 유독 우주 영화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터스텔라도 약간 그런 맞아요. 케이스였잖아요. 그때 아이맥스 대란이 몇 달 동안 갔잖아요. 그때. 근데 저는 사실 인터스텔라보다도 퍼스트맨이 저는 심지어 덩케르크보다도 퍼스트맨이 아이맥스 관람에 되게 적합한 영화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되게 오히려 잠깐이라서 이게 뭘까 가성비를 따진다면 별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맥스를 찍은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이맥스 촬영분으로 따지면 많지 않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기 때문에 그만큼 압도적이고 훌륭하다는 생각은 좀 했어요. 저는 확실히 이런 거는 좀 써줄 때 써줘야 좋구나. 저는 아이맥스에서 보지 못해서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저도 꼭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잘못 이해해서 이게 우주 영화라서 꼭 극장에서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만족도가 낮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렇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얘기하시죠. 영화의 장르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면은 SF 슬래시 드라마라고 나와요. 근데 이 영화의 장르를 IMDb에서 검색하잖아요. 네. 그럼 바이오그래피, 드라마, 히스토리. SF 요소가 전혀 없구나. 정확하네요. SF가 적혀 있지 않아요. 이게 되게 뭐랄까 저는 좀 재미있는 시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공감합니다. 일단 줄거리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어쨌든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준비하셨구나.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내가 했어야 되는 건가 하고. 아니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했어요. 훌륭하시네요. 역시나. 그 전에 근데 그냥 사담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극장 얘기를 한 김에 일반관에서는 메가박스 MX관에서 봤는데 그 관은 자체는 되게 너무 훌륭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 뒤에 뭔가 문을 안 닫은 건지 아니면 반사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점 3개가 계속 스크린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밝을 때는 안 보이는데 계속 뭐였을까? 밝을 때는 안 보이는데 우측 하단에 있었어요. 이 영화 자체가 좀 어둡잖아요. 사실 어두운 영화잖아요. 전체적으로 밝기가. 그래가지고 그 불이 계속 새겨 들어오고 심지어 우주 같은 거 나올 때는 별 같아요. 그래서 별이 좀 더 떠 있어요. 3개가 더 떠 있네요. 그 점이 너무나 수상했다. 하지만 그 관이 사운드가 되게 좋은 관이라서 용서가 됐다. 참 이런 문제 계속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어. 제가 부산 영화제에서 혹시 영화의 전당에서 본 영화? 네, 영화의 전당에서 라즐로 네메즈 영화를 어. 봤는데 그치 영화 제목이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선셋인가? 선셋. 선셋 맞구나. 라즐로 네메즈의 선셋을 봤는데 그때 극장 뒤에 공간에 문이 안 닫혀 있거나 불이 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 그래서 실링에 불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측 상단 내내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스크린에. 근데 제가 그게 영화 시작하자마자 제가 뛰어서 나가가지고 닫았어요? 거기 있는 네? 닫았어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닫아요? 일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스크린 우측 상단에 불이 들어와 있다. 뒤쪽에 불을 꺼야 된다. 라고 말했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 슬픈 이야기. 어쨌든 그래서 좀 속상했고 그러고 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었던 기억이 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였는지. 어쨌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죠. 사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영화제? 큰 영화제, 큰 영화제? 제일 중요한 영화제인데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다른 극장도 아니고 영화의 전당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빛의 속도로 뛰어나가서 저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선셋이 시작하는데 불이 암전되는 순간에 밖으로 누가 뛰어나갔어요. 그게 저거든요. 네. 닫겠지 했는데 안 닫더라고. 그리고 꼭 부산만 그런 건 아니고 영화제의 문제 중에 하나지만 대부분의 그러니까 영화제 기간 중에 일을 하는 게 대부분 자원활동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무엇이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공유나 그런 게 잘 돼 있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뉴욕 영화관보다 한국 영화관이 상태가 좋아요. 저는 그거는 좀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프로젝터 상태나 사운드 상태나.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극장의 상태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는 거는 뭔가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닌가. 이 극장의 그냥 몰락 자체와 좀 연관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퍼스트맨으로 가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기까지 몇 년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고요. 영화의 시작 부분에 엔지니어이자 파일럿으로 일을 하던 이 로켓 조종사로 일을 하던 닐 암스트롱이 딸을 잃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양을 갖고 있던 어린 딸을 잃게 돼서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뭐 일에 매달리기도 하고 결국 이제 뭔가 새로운 가족들도 그렇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주인 선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미션을 하는데 우주인을 선발한다 이걸 보고 지원을 해서 우주 미션 훈련에 참가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휴스턴으로 옮겨와서 뭔가 그래 새 삶을 시작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당시에 미국이 소련과 기술 전쟁을 한창 하고 있던 시기였고 이미 대기권 주변에 대한 기술은 소련에 한참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좀 일부러 좀 난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달 착륙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걸 위해서 이제 기술 테스트를 하는 제미니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로켓에서 달까지 일단 간 후에 그 소형선을 분리해서 소형선이 달에 착륙한 후에 다시 본체가 다시 도킹을 해서 지구에 귀환하는 게 최종 목표인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도의 어떤 미션인데 이 과정을 이제 닐이 이제 훈련에도 참여하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절친한 친구들도 잃게 되죠. 뭐 엘리엇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잃기 전에도 훈련 과정에서 많은 파일럿 동료들을 잃었었고 이 엘리엇을 잃는 게 이제 조금 크게 나오죠. 닐이 되게 낙심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또 다른 친구들과의 우정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좀 추스리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친구가 죽은 이후에 이제 데이브라는 파일럿과 함께 그 어렵다는 도킹 해제와 재도킹을 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지구로 귀환하는
대단한 일을 해내는데 뭐 지구 기한 시에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고 이때의 성공으로 인해서 자신의 또 다른 절친한 동료 에드라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달에 가는 미션을 할 예정이었는데 테스트 과정에서 되게 허망하게 숨지죠. 그래서 네. 또 운명의 장난처럼 닐이 아폴로 11호에 타고 결국 달에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기자회견장에서도 굉장히 좀 날이 선 모습을 보이고 또 마지막 날에 가족들과도 좀 껄끄러운 작별을 하게 되죠. 드디어 발사의 날에 모두가 알듯이 그 뭐 큰 문제는 없이 이제 달의 근처로 가서 소형선까지 분리하고 뭐 착륙할 때 뭐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그 달에 있는 고요의 바다라고 부르는 트랭킬리티 베이스에 도착을 해서 인류 중 최초로 달에 달을 디딘 게 아니라 달에 발을 디딘 퍼스트맨이 되는 거죠. 그 앞에서 어쨌든 그 뭐냐 굉장히 어두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부분을 달에 움푹 파인 그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냥 뭔가 저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고 그냥 분화구처럼 생긴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닐 암스트롱이 죽은 딸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딸의 유품을 두고 오죠, 달에. 그리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한 후에 면회온 아내를 만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감동적인 얘기예요. 슬퍼요. 왜 그러니까. 슬픈지 모르겠어. 돌아왔지만 왜- 슬퍼. 그쵸. 왜 슬프긴. 딸을 달에 묻고 왔으니까 슬프죠. 그렇습니다. 극장 얘기를 그러고 보니까 극장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갑자기 줄거리 전에 극장 얘기를 하면서 원래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지 기억이 났어요. 이 영화 되게 어둡잖아요. 자막이 너무 밝아요. 아, 그래요? 네네. 이 영화의 전체적인 밝기를 고려해서 자막 밝기를 좀 흰색 글씨가 아닌 걸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너무 눈을 시선을 빼앗는 그런 네. 글씨였나요? 네,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물론 이제 다시 인코딩 할 때 자막을 뭐 자막 밝기를 막 영화마다 고려해서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한번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좀 이 영화에서 가장 거슬리는 건 자막이었다. 자막이 너무 이미지에 방해가 된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지금 잘 뻔한 저는- 거죠? 아니요. 그랬나 하고 이게 기억을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사실 웬만하면 자막을 안 보려고 하고 보기 때문에 네, 좀 그래도 시선이 빼앗기면 짜증이 나겠네요. 아무튼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네네. 저도 이제 마케팅에 뭐 속았다고 할 순 없지만 보고 갔기 때문에 우주 영화, 우주로 가서 우주를 막 보여준 영화이겠거니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그 우주를 보기 위해 선택한 큰 화면으로 이 닐 암스트롱의 클로즈업을 2시간 20분 동안 보고 온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IMAX로 다 찍었어도 될 것처럼 IMAX로 클로즈업을 해도 너무 좋았을 것 정도로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느껴졌는데 근데 그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우주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사실 이게 우주 영화일 리가 없다는 뭔가 명확함이 좀 있거든요. 저는 약간 이게 닐 암스트롱의 개인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미션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여기 뭐 나사 이런 장면도 나오긴 하지만 예를 들면 가장 단적인 게 그런 거겠죠. 그 도킹 미션 할 때 제미니 뭐 8인가 그거 타고 도킹 미션 할 때 우주 바깥의 시점을 한 번도 안 보여주잖아요. 그 춤출 때 보여주죠. 춤출 때? 무슨 춤을 추죠? 우주 바깥에서는 우주선을 멀리서 잡는 거 말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하다못해 되게 흔하게 이제 로켓 발사되는 장면 이런 거는
보여줄 법한데 어쨌든 그 미션을 할 때는 보여주지 않았고 정말 그 로켓 안에서만 계속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부터 좀 그렇구나.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장면을 넣으려면 넣을 구석이 많다는 거죠. 제 말은. 저는 그게 사실 많을 거라 정말 그게 넣을 구석이 많을까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억지로 넣자면 넣겠지만 안 넣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게 당연히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작할 때 우주 비행사가 되고 끝날 때 달에 도착한다. 그러면 사실 맨 마지막에밖에 클라이막스에밖에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게 저는 암스트롱이 되게 도킹 시도 같은 거 나가서 연습도 하고 그런 거 디테일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 거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냥 추측해봤을 때 그냥 띡 해봐야 이제 비행 연습 같은 걸 하면서 뭐 대기권 정도로 나가는 장면 정도? 물론 도킹도 뭐 사실 그거랑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클로즈업이 많은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첫 씬은 아무래도 좀 그래도 집중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첫 씬은 좀 집중이 힘들더라고요. 화면도 너무 흔들리고 클로즈업도 나고 시야가 너무 제한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첫 씬에서 일단은 이 영화가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되게 편하게 봤는데 저는 오히려 그 첫 씬에서 그렇기 때문에 확 와닿았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전체에 대한 컨트롤이 없다는 느낌? 그런 게 그쵸. 좀 저는 맞아요. 와닿았고 네네. 그 장면 하나도 어쨌든 그 뭐랄까 그 말씀하신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영화가 어떻게 나갈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몰입도 높은 장면이라서 저는 되게 확 처음부터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요 미션은 그냥 대기권에 나갔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게 그 라이언 고슬링의 닐 암스트롱의 실수라고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미션을 보면 정말 그냥 지구 밖에 조금만 나가는 것도 정말 한 장면 한 장면이 재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닝 시퀀스 하나가 그냥 재난 영화 하나처럼 느껴지는 그런 연출이었는데 그만큼 약간 이 미션, 이 달에 간다는 것이 그 모든 미션 하나하나가 재난 영화 정도의 위기와 모험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네. 길을 찢는 듯한 그 갱음 이런 것도 네. 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처음에 저는 되게 확 집중됐던 것 같아요.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봤는데 저랑 정말 반대네요. 저는 첫 씬만 집중이 안 됐어요. 그게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너무 흔들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좋았던 거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뭔가 파편화된 시각들이고 그게 사실은 결국에는 닐에게 되게 소유돼 있는 시선이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많은 걸 볼 수 없으니까 기껏해야 볼 수 있는 게 스위치와 계기판과 작은 창문으로 난 그런 것들이라서 이게 되게 닐의 내적인 얘기구나 뭐 그런 생각도 처음부터 어쨌든 기대를 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배경 같은 것도 에얼리언 소리 같기도 하고 저는 진짜 네, 울부짖는 소리 네, 같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 저는 첫 씬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처음에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어두워서.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그 실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살짝 지평선이 정말 너무 커서 지평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구의 약간의 지평선이란 곡선을 말이 안 맞죠 이제. 그렇죠. 지구의 약간의 곡선을 보는 그 지점에 와서야지 이제 그것도 이제 닐의 얼굴을 그걸 통해서 처음 보여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지평선 리플렉션으로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빛으로 이제 닐 얼굴을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데 그때 저는 그런 욕망 같은 게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이게 더 멀리 나가면은 더 넓은 화면을 볼 수 있을까? 달까지 가면은 지구를 동그랗게 볼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약간 그런 전체를 보고 싶은 욕망? 이 클로즈업 자체가 뭔가 전체를 보고 싶은 욕망을 맞아요. 끌어오르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닐 암스트롱이 그 순간 느꼈을 수도 있는 감정이라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미지로 되게 설명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보이는 게 그 장면도 그 눈이 있는 사이로 딱 그 이게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지평선 그 빛이 네.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아, 이 사람이 뭔가에 눈이 멀어서 매료가 됐다는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대사를 통해서 어쨌든 뒤에 들어보면 그런 식의 실수를 몇 번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네네네. 대기권에 나갔을 때 그 위로 네. 자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게 음, 그러니까 그게 꼭 실수라기보다 뭔가에 매료돼 있는 음, 이 거기에 나가고 싶은 욕망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는 부분이 있고 네. 흔들리는 그 로켓 안에서 막 그 반사되는 빛과 막 이런 게 어지럽게 막 지나가는 걸 보면 거의 그거 같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미디어 플레이어에 그 랜덤하게 나오는 그 뭐라 해야 되나? 화면 트리 보기 오브 같은 라이프의 청지 창조 시퀀스 약간 그렇게까지 추상화된 이미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이미지를 거의 되게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흔들리고 일그러지고 막 그런 이미지들로 약간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그 후반부에 있는 그 사이키델릭한 시퀀스를 떠올리게 하는 구석도 좀 있고 그런 면에서 되게 이미지로 뭔가 이거를 보여주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라랜드와는 많이 다르다 아, 라는 그쵸. 생각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네, 맞아요. 그 실수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는 이 영화의 또 다른 초반부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실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상관이 닐 암스트롱이 기계를 잘 다루는데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일반적인 영화라면 이게 문제가 돼서 극복하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영화는 그래서 자기 단점을 극복하는 장면이 없고 오히려 이 영화 안에서 내내 닐 암스트롱은 집중력 대장이에요, 진짜. 침착왕 막, 예, 그 모든 순간에도 예, 그러니까 우주선에서 막 문제 생겨서 갑자기 종이권에서 혼자 막 계산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 집중력 대장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게 딸의 죽음이랑 연관돼 있을 거라는 결국에는 그 처음에 있는 두 씬 딸의 죽음과 그 지평선 밖으로 보는 경험 그 두 경험이 뭔가 내가 달까지 가면은 저 더 먼 곳으로 가면은 저 어둠 속으로 가면은 뭐랄까 다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극복도 아니고 뭐 초월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냥 뭔가 어쩌면 다른 그러니까, 게 예, 뭔가 다른 게 있지 시작되지 않을까. 않을까. 어쩌면 딸이 있진 않을까. 이런 말로 하면 너무나 유치한 이 비과학적인 믿음과 이 미지의 과학이 세계에 대한 예, 예. 그쵸. 그게 묘하게 연결되는 게 있어서 그 첫 두 씬이 붙어 있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오프닝 씬에서 어쨌든 주인공이지만 대사가 거의 없잖아요. 그 네네. 휴스턴에서 막 얘기하고 이런 건 들리는데 라이언 고슬링이 대답을 거의 안 하고 그 대기권 라인을 보면서 눈 멀어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거의 제 기억에 처음 한 대사가 나 착륙했어, I'm down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첫 대사거든요. 그런 걸 봐도 이 영화에서 일단 이전과는 다른 어프로치를 해야겠다라는 걸 좀 맞아요.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러고 보면은 이 영화는 라이언 고슬링은 드라이브의 라이언 고슬링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라이언 고슬링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유일하게 제가 좋아했던 옛날에 우리 팟캐스트 시작할 때 라이언 고슬링 되게 좋아한다고 드라이브 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막 입장을 제가 라이언 고슬링 돌변했죠. 별로라고. 드라이브에서만 좋다고. 맞아요. 근데 요 영화에서도 괜찮았죠. 너무 괜찮죠. 저도 또 반했잖아요. 영화 드라이브에서도 운전할 때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쵸. 아무 말 안 할 때 멋있나 보다. 그러니까 라이언 고슬링은 뭘 표현 안 해야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사실 표현도 별로 안 하잖아요. 감정적인 표현. 그러니까 얼굴에 미세한 표정으로. 맞아요. 표정이 별로 없죠. 그래서 사실 클로즈업이 되게 유효한 것 같아요. 이 작은 맞아요. 미세한 변화만 캐치해내기에. 깊은 눈빛과. 그러니까 좋아. 너무 멋있어. 그리고 아까 그 울부짖는 그 갱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 달 착륙이랑 굉장히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달 착륙할 때 또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달 착륙할 때요? 그쵸. 이건 여담이지만 네.
그 저랑 같은 극장에 있었던 어떤 중년 부부가 음, 되게 지루하셨나 봐요, 보는 음, 내내. 그래서 막 음, 계속 꼼지락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짜증이 났었는데 정말 달착역에서 정말 사위가 조용한데 음, 모든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음, 우당탕탕탕 하면서 일어나서 갑자기 나가시더라고요. 자, 달 착륙해서 다 봤다 싶어서 나가신 걸까. 근데 막 계단 내려가는 소리랑 문 쾅 닫는 소리랑 너무 짜증나서 아쉬웠겠다. 쫓아가서 화내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뭐 저도 뭐 당연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그러면 달착륙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정확하게 제가 더 기억에 뭐랄까 저한테 음, 그러니까 진짜 펀치를 날린 장면은 음, 달착륙해가지고 그 음, 360도로 카메라가 한번 파노라마로 돌잖아요. 그 장면인 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얼굴조차 맞아요. 보이지 않는 그 반사된 얼굴로 어, 돌아왔을 때 너무 아, 저 천재, 천재.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 예.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영화의 달에 가는 음, 과정 자체가 너무나 고독하잖아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뭘 겪고 있는지를. 그 고독을 내가 같이 끌어안고 달에 왔는데 음, 카메라를 돌렸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음, 나는 나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음, 그 카메라가 돌 때 당연히 음, 뭐 카메라가 나올 리는 없고 내가 나올 리도 없지만 음, 그 360도로 돌아서 다시 리플렉션이 완벽히 되는 그 음, 시점. 헬멧에 반사된 시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을 때 음, 거의 내 존재를 부정당한 느낌? 내가 너의 고독과 함께 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곁엔 정말 아무도 여긴 없는 더 심한 거구나. 고독밖에 없다. 어, 그게 저는 진짜 되게 근 가장 충격적인 샷이었던 것 같아요. 근 몇 년 사이에. 음, 예. 맞아요. 내 존, 그리고 존재가 부정당하셨어요? 네, 저는 제 존재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음, 너한테는 내가 없구나. 나는 음, 너랑 같이 고독을 느끼고 있었는데 음, 좀 그런 기분이라서. 음. 저는 그리고 그 음, 장면이 음, 그런 감정을 전달하는 동시에 음, 또 되게 대단한 게, 그러니까 음,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영화가 얼굴과 손의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나중에 좀 탁 트인 우주와 대비를 시키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음, 절반만 맞는 생각이라는 든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비도 분명히 있고 그 광활하고 되게 음,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느껴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또 음, 반대로 그 헬멧을 비추던 카메라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음, 그 엄청 탁 트인 우주를 음, 보고 나서 다시 결국은 다시 이 사람에게로 음, 시선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음, 그때까지 쌓아간 장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주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음, 결국은 거기에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서 있는 인간에 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 맞아요. 샷으로 바로 보여주는 것 음, 같아서 음, 뭐 우주에 대한 경애 이런 걸 얘기하는 우주 영화도 많지만 음, 인간의 막 음, 뭐 위대함 막 뭐 개척 정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작은 사람 이 한 음, 명의 사람의 볼 그쵸. 수 없는 얼굴 음, 그거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되게 탁월한 장면이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음, 영화가 어쨌든 간에 이게 개척이라는 거를 약간씩 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음. 뭐, 그, 나아가는, 네네, 음,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 음악도 약간 서부 영화 음악 같은 게 일부러 쓰이는 경우도 음, 좀 있었고, 특히, 음, 그리고 뭐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일이라는 거를, 사실 이게 서부 영화도 개척 신화고, 이것도 음, 사실 미국의 신화니까, 사실 이 두 음, 가지가 결국엔 맞아요. 미국을 이룩하고 있는 신화인데, 음, 그 커다란 얘기, 그 극과적인 사건과 개인을 붙이는 게 너무나 절묘해서 그 너무나 과감해서 그 음, 사이즈의 차이가 너무나 큰데도 접합시키는 너무나 과감하고 그런 면에서 또 달 장면이 놀라운 거는 결국에는 이 계속 찍다가 음, IMAX로 찍은 부분에서 음, 붙이는 그 이 닐 암스트롱의 과거 샷들은 16mm 필름이라는 거 그것 자체도 되게 또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나는 맞아. 것들을 그 과감해. 너무나 시큰둥하게 붙이는데 음, 그게 또 너무나 잘 어우러진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음, 그 맞아요. 누가 IMAX랑 16mm를 붙이겠어요. 맞아요. 정말 음, 대담한 음, 부분들이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도. 네네. 그러니까 음, 뭐라지? 그 달이
그게 되게 또 재밌어요. 그 달이라는 생생한 현실감? 이게 사실 더 가짜 같은 일인데도 달은 너무나 선명하게 IMAX 측에서 너무나 생생하고 근데 현실에서 물론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어쨌든 현실에서 그가 겪었던 경험들은 그 16mm의 그 그레인 가득한 두 질감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장면은 더 가짜 같고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가짜 같고 이 달이라는 현실감이 훨씬 더 진짜로 다가오는 게 되게 재밌고 사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클로즈업에 엄청나게 흔들리는 카메라와 그 우주선에 달린 그 고정된 카메라들 이런 것들까지 해서 뭔가 그 불안정한 대립을 진짜 두려움 없이 너무나 서슴없이 갖다 맞아요. 붙인다. 네. 진짜. 그런 점이 진짜 과감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단하다. 아까 얘기했던 저는 그 도킹 미션 할 때도 로켓 막 발사 추진 장면 뭐 그런 것들에서 어쨌든 꽤 긴 시퀀스인데 거기서도 정말 근거리에서 그 로켓 안에서 그 사람 얼굴만을 끈질기게 이 사람과 그 데이브라는 사람의 얼굴만을 끈질기게 보여주는 부분에서 되게 대담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제작사에서 분명히 아 여보 좀 볼거리를 줘야 되지 않겠어라고 했을 것 같은 장면인데 네. 난 사람만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장례식 장면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장례식 장을 전체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거의 없고 사람 얼굴들만 계속 연속해서 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 마치 맞아요. 정말 목들만 계속 목 위로만 자꾸 나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클로즈업이 계속 다른 사람들의 클로즈업 얼굴에서 얼굴로 계속 샷이 이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어울릴 정도로 약간 경쾌하다고 할 정도의 리듬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그 장면은 편집이 되게 많은데 그게 되게 단편적인 그 장례식의 부분만을 잘라서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제 혼자 책상에 앉아서 울음을 터뜨린 그게 그 장면이었나? 하여튼 그 닐이 느끼는 고립감이랑 어떤 트라우마 같은 기억이라는 인상에만 집중을 하고 장례식이란 내용 전달이 중요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게 되게 대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네. 쉽게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좀 간습적으로 친절하게 편집을 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런 거를 어쨌든 하나하나 다 배척하고 네. 전체를 맞아요. 끌고 온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약간 비슷한 건데 결국에 이 영화에서 계속 딸이 죽고 장례식이 터져서 또 누군가를 잃고 이런 과정이 또 어찌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그 닐이 달에 가는 행위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한 명씩 그 시간이라는 추진 속에서 뒤로 사라져가는 인물들이 있고 시작은 결국엔 딸인 거고 달에 가는 로켓의 추진체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그 연료통들을 계속 띄어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카메라들은 항상 그 본체 닐에게 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곳 암흑으로 떨어져서 사라져가는 것만을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아까 그 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 이 영화에 진짜 손에 정서가 가득하죠. 그 우주선의 긴급한 상황에서도 사실 닐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손으로 뭘 누르거나 계산하거나 그런 거고 뭐 그리고 사실 아까 눈물 흘리시는 장면 같은 거 말했을 때도 사실 그 얼굴에 미세한 표정들도 있지만 결국 이 영화에서 감정이 복받칠 때 하이라이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결국에는 손이 정말 많이 나오는 네. 그리고 뭐 아들이랑 마지막에 뭐 떠날 때 악수하는 것도 맞아, 그렇고 맞아. 막 손을 다치기도 하고 자네 결국 다 손이 또 제2의 얼굴로서 쓰이고 있는데 맞아요. 그 달 장면에 가서 이제 그 손에서 그 딸의 그 팔찌라나 뭐 팔찌 같더라고요. 팔찌처럼 보이는 그 유품을 놔주는 때 역시나 그 카메라는 그 손에 맞춰져 있고 포커스가 그 팔찌가 밑으로 서서히 떨어지는 게 저는 그 이미지가 그 로켓에서 그 분리되는 이미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 우주의 암흑 속으로 떨어지는. 그쵸.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기억에 관한 영화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데 멀어져만 가는 하지만 어쨌든 놓아줘야 되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그래비티를 최근에 네. TV에서 해주더라고요. 이 퍼스트맨 그 홍보차 방송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비티가 그것 좀 다른 종류의 고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우주 속에 엄청 작고 유한한 존재가 자기의 그런 고립을 직시할 때 느끼는 공포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이제 대조적으로 되게 외부 시점샷을 많이 사용해서 로켓 바깥의 시점을 많이 홀로 사용해서 고립돼 있는 정말 그쵸. 그래비티는 그 블랙 안에 점이 하나 있는 그쵸, 그거를 그쵸. 많이 정말 보여주죠. 네. 넓은 우주와 거기에 대비되는 한 명 이렇게 보여준다면 이 약간 이 뭐냐 이거는 퍼스트맨은 정반대의 지금 뭐 하신 거죠? 어프로치를 뭐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자꾸 라이언 고슬링만 생각나고 그러니까 맞아, 정반대 진짜, 어프로치를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냥 퍼스트맨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그냥 단 한 사람인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라는 게 그런 것도 되게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게 되게 잘 드러났던 것 같은 게 달 착륙이라는 거를 어쨌든 기자들의 질문은 되게 이걸 되게 신기한 이벤트고 일생일대의 기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뭐랄까 조금 이벤트성으로 바라보는 게 있었고 또 닐 암스트롱과는 별개로 어쨌든 정치인들이나 국가 정부에서는 이게 되게 냉전에서 싸우는 한 수단으로 혹은 또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뭐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막 어떤 시민들은 또 그냥 이게 되게 무의미한 희생이고 돈의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어쨌든 닐 암스트롱이 이 미션을 하면서 느낀 거는 또 그것들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점이 되게 기자회견장에서 좀 잘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 자체도 달 착륙을 되게 미화하지도 않고 어쨌든 이게 미국의 업적이긴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에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게 아니야 라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도 담아내는 것 같이 느껴져서 좀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막 에드 같은 캐릭터를 보면 되게 어떤 사명감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넓은 다른 어떤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이제 드러내놓고 나오진 않지만 닐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헤아릴 수 없는 로스가 뭐죠? 상실감 그런 게 또 네. 있는 거고 그 안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락 같은 희망 같은 게 좀 있는 거고 그 안에 또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두려움 이런 것까지도 다 담아내고 되게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되게 많이 고민한 흔적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 결국에는 각자 입장에서 보이는 게 너무나 다른 그림들을 보여주려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암스트롱이 그 도킹 테스트 하러 올라왔다 내려왔을 때 그걸 두고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사실 그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명확하게 사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풀샷 같은 경우 특히나 그 가정집에서 있는 그 닐의 집에서 찍힌 풀샷들은 되게 프레임 모양으로 딱 잘려가지고 세로 프레임 아니면 가로 프레임으로 문이나 아니면은 가벽 같은 거에 구멍 나 있는 걸 통해 가지고 가로랑 세로로 전혀 다르게 잡고 있어가지고 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어떤 굉장히 달라 보이는 것 같은 것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맞아요. 뭐랄까 이게 되게 어느 쪽에서 봐도 맞는 얘기니까 거기 보면 이제 백인들이 달에 가는 걸 빗대서 뭔가 항의하는 장면도 있는데 그런 것도 뭐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되게 가볍게 치부하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좀 많이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말씀하시죠. 들더라고요. 아까 포맷
이야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네. 16mm랑 아이맥스랑. 그리고 저는 찾아봤는데 볼 때는 또 잘 못 느꼈는데 휴스턴에서 그 가정집 장면들은 다 35mm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35mm죠. 그 로켓 안에 내부 촬영이랑 그 딸내미와의 씬만 이제 16mm였는데 16mm랑 거기에 부정확하게 막 포커스도 안 맞고 막 엄청 흔들려가지고 막 화면도 막 되게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아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되게 진짜 같은, 그러니까 뭔가 꿈 같은 세상인데 그게 되게 진짜 같이 다가온다고 했는데 정말 그 아이맥스가 서리얼이 아니라 하이퍼 리얼이라는 게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앞에 필름으로 촬영한 부분이랑 붙어서 더 그런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맥스 장면 그게 촬영만으로도 되게 외로운, 그러니까 정말 고립돼 있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세계 같은 느낌도 좀 줬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어쨌든 화면 사이즈도 확 커지니까 아이맥스로 보면 진짜 외로워요. 맞아. 아, 아이맥스로 보고 싶더라고요. 음. 부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멀어서 제가 못 갔을 뿐. 그러니까 이 글러 먹은 거 아니야. 네, 제가 좀 그래요.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되겠죠. 언제? 아니야. 없어. 너는 이제 없어. 이런 아, 기회 그리고 없어. 좀 흥미로웠던 게 음. 이 CG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대요. 그러니까 그 첫 장면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대기권 라인이 딱 보이는 장면 같은 경우도 CG로 합성하면 쉽잖아요. 근데 CG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형 LED 스크린에 나사 촬영 영상을 틀어놓고 실제 반사된 걸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약간 보정은 했겠지만 그렇게 LED 스크린을 활용한 장면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그 설명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감독과 촬영 감독이 어쨌든 그들이 원했던 게 약간 다큐 같은 느낌을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CG를 자제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LED 스크린을 사용하면서 좀 촬영 구도 같은 게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그런 눈 머는 것 같은 이미지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재밌는 활용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사실은 물론 합성하면은 딱 원하는 위치에 될 수도 있겠지만 촬영할 때는 오히려 짐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그런 게 그래도 좀 원하는 재밌었던 데다 했을 것 같아요. 같은데. 원하는 데다가? 그래도 원하는 데다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배우에게도 좀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쵸. 배우에겐 훨씬 좋은 방법이겠죠. 없는 것보다. 그쵸. 연두색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우주에 가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런 연기를 하기가 얼마나 고충이 많겠어요. 네, 그쵸. 약간 사소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어쨌든 이 가장 판타지스러운 순간이 결국에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 도킹 테스트 하러 갔을 때 그 도킹해야 될 다른 우주선이 어둠에서 서서히 오잖아요. 에이지나. 에이지나 맞다. 에이지나다. 그 유일하게 반대되는 샷이죠. 시간을 거스르는 것만 같은 그 바닥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장면이고 그게 사실은 되게 물론 실제로 그랬겠지만 뭔가 자연적인 현실을 뭔가 반하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장면에서 제가 아까 춤이라고 했던 게 그거였는데 그 둘이 돌면서 할 때 그 왈츠 같은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두 우주선이 왈츠를 추는데 그게 저는 뭐랄까 정말 너무나 판타지스러운 장면이더라고요. 그 뭐 실제로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장면에서 라라랜드의 천문대 장면이 떠올랐죠. 네. 하지만 라라랜드의 천문대 장면보다 그 장면이 저는 수십 배 좋았다. 그리고 당연하죠. 결국에는 라라랜드의 천문대 장면은 전 보면서 그냥 저런 장면은 저거보다 더 멋있는 영화도 많은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 두 우주선이 춤추는 거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뭔가 라라랜드를 본 걸 보상받은 기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데미안 셔젤 음악 선택이라든지 그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러면서 또 결국엔 이게 기억에 관한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온 노래 중에 하나가 문송 그 라이언 고슬링이 아내한테 그 턴테이블 틀어주는 때 듣던 그 노래 같은 게 나오는데 그때 그 아내가 라이언 고슬링에게 이걸 당신이 이걸 기억하고 있어서 놀랐다라고는 대사를 하는데 사실 다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게 진짜 뭐 기억에 관한 영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영화 엔딩도 좋죠. 마지막에 그 유리 뭐 가로막혀가지고 서로 바라보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바로 닿지 못하고 손을 통해서 유리를 사이에 두고 그것도 손으로 대화 안 해요, 한마디 진짜. 안 하잖아요. 네네. 대화를 했나? 제 기억에선 지워버렸어요. 대화가 저는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좋네요. 맞아요. 엔딩이 굉장히 여운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되게 조명을 약간 어두운 만큼 공들여서 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좀 공들인 부분이 아이라이트가 되게 어두운 장면에서도 되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눈빛이 되게 살아있는 영화고 맞아. 눈빛만 보이는 장면들이 좀 있었죠. 눈에 진짜 라이트가 탁 들어와 있어요. 이게 보통 그러기 사실은 되게 인위적일 정도로 사실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네요. 좋았네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어요? 추천 영화 해야죠. 그럼요. 전 준비했어요. 저도 준비했어요. 되게 건망지다. 진짜 있으면 때렸다. 저희가 같이 뉴욕에 있을 때는 되게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때렸어요, 저를. 근데, 정말 안 맞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긴장하고 계시고요. 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제 추천 영화는 버닝이고요. 네. 버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의 43번째 에피소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저는 아마 저번 팟캐스트에서 제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버닝에서 제가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는 점은 해미가 사라지기 전과 후로 대비되는 해미의 존재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닝의 영화 시작에는 이 유아인 종수가 해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의 삶에 끼어들고 사실은 정말 몇 번 안 만났을 것 같잖아요. 그쵸. 시간적으로도 네. 여유가 없죠. 네네. 정말 그 잠깐의 순간을 함께하고 난 다음에 그녀가 노을빛에 타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종수의 삶에 그녀의 존재감이 해미밖에 없죠. 가득하잖아요. 그게 마치 종수가 그 논밭을 뛰어갈 때 그 논밭에 가득 낀 앙해 같은 게 마치 가득 차가지고 그녀의 존재감이 이제는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게 퍼스트맨의 달 장면이랑 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 표현은 다른데 정서적으로 뭔가 유사한 게 있어요. 그 딸의 죽음과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달이라는데 이게 사운드도 물론 진공은 아니지만 그 비율이 적으니까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처럼 해서 사실 이미지는 정반대죠. 그 논밭에 가득 찬 안개와 우주의 그 검은 거는 이미지는 반대인데 그리고 그 아무도 없는 우주는 그 거의 고독함, 흑백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고독함 같은 게 역으로 또 딸의 존재감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에서 뭐랄까 그 정반대 표현이지만 같은 알레고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추천 영화는 버닝입니다. 끝. 저는 영화는 아니고 TV 시리즈인데요. 이제 TV란 말도 쓰기가 애매하죠. 넷플릭스 시리즈인데요. 네. 크라운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크라운은 말 그대로 왕관인데 영국 왕실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드라마고요. 이게 생각난 이유는 1차적으로는
라이언 고슬링 부인 역할을 연기한 클레어 포이가 여기에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역할을 맡아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시즌 1은 이제 다 젊은 시절 얘기라 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일단 영국 왕실이라고 하면 그 되게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기도 하고 그 되게 뭐랄까 중요한 사람이고 외부에서 보는 왕실에 대한 어떤 의미와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 닐 암스트롱의 경우에는 달 착륙이라는 업적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그 안에 인물이 겪는 고뇌와 내적 갈등과 외로움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드라마라서 닐 암스트롱이 처한 상황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특히 되게 외로워요. 그 가족들이랑 다 싸우고 뭐 결혼도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뭐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 같은 것들도 묘사가 되고 뭐 뭐랄까 그 여왕이 또 표정을 마음대로 낼 수가 없잖아요. 뭐 되게 자기 감정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정말 침착한 표정만 늘 짓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무너져가는 인간 그런 거를 좀 묘사하는 작품이라서 되게 이 영화 속의 닐 암스트롱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클레어 포이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있고 사실 그런 면에서는 다키스트 아워 같은 영화도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크라운에도 처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여러 가지 연결고리로 인해 크라운을 추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에 있어요. 애초에 넷플릭스 시리즈 아닌가요? 맞아요. 아, 네. 보기 쉽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아까 정한 프리다의 그의 여름으로 프리다의 여름 아닌가? 프리다의 그의 여름인가? 그의 여름. 아, 그의 여름이네. 프리다의 그의 네. 여름. 아,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럼요. 또 맞을 뻔했다. 프리다의 그해 여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영화 시작해서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6, 5, 4, 3, 2. Do you question whether the program's worth the cost in money and in lives? You're down here and you look up and you don't think about it too much, but space exploration changes your perception. And it allows us to see things that we should have seen a long time ago. we have serious problems. We've got this under control. You're a bunch of boys. You don't have anything under control.